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전 대표 등 현역 의원 19명을 포함해서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 중인데요. 이 통신 조회 논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누구나 경찰 검찰 통신 조회를 하면 사실 뭐 기분 좋을 리는 없죠. 예. 뭐 저도 당해 보면은 이게 뭔지 뜨끔하기도 뜨끔하고 네, 가슴이 철렁하죠. 이게 네. 뭔지. 네. 그런데 지금 현행 법상 통신 조회를 수사했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네. 특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너무 이재명 대표가 침소봉대 혹소의 무민 완전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 보여집니다. 침소봉대 혹세무미. 네. 예. 아니 그 이번 이제 통신조회의 목적은 예. 검찰이 이제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예.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바로 직전에 터진 예. 3월 6일 날 신앙님과 그리고 김만배. 이제 김만배가 대선 여론 조작을 위해서 예. 한 뉴스타파 어떤 보도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한 중에 잘 아시는 지금 김만배 지금 신앙님은 지금 구속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관련돼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 어떤 통신 자료, 통신하는 어떤 내역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 통신 내역 중에 나타나는 0000 이 번이 그렇죠. 어떤 예. 사람인지 그냥 확인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 뭐 통신 사찰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완전히 이제 뭐 침소봉대하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예. 거기에 앞서서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왜 검찰에서 이런 통신 기록 그 조회를 하냐면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때 뉴스타파에서 3월 6일 보도를 하고 예. 한 30분인가요? 안 돼서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 그걸 올려요. 아, 맞아요. 예.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도 하지 않은데도 올립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2월 말에 2022년 2월 말 당신 대선 토론회. 선거 토론회 예.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조호영이 왜 커피 타줬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김만배 신앙님의 그런 어떤 그 뉴스타파의 보도하고 너무 일치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짜고 고스톱 치지 않았냐 이런 어떤 의심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와중인데 당연히 검찰로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통신 기록을 조회할 수가 있죠.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지금 현재 법상 이제 1개월 이제 이내 통보를 하든지 혹은 예. 어떤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수사 중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뭐 7개월 뭐 이내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유예. 있는데 예, 예. 유예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조금 이런 점은 앞으로 조금 더 단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보완 조치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지금 현재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까지 하고 네. 이런 거는 예. 오늘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완전히 지금 네.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좀 반성해야 될 건 뭐냐면 민주당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예.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당히 많이 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고 예. 이런 점을 저희가 더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데 네. 그래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네. 그 의원님 저희 책상을 치면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것으로. 예. 네, 과거 21대 국회에서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97명이나 또 통신 조회를 당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때 의원님도 통신 조회 당하셨었죠? 예, 사실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뭐 MBC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MBC 그때 당시에 그 서울의 소리에서 줄리 보도를 하나 할 때 저희들이 예. 보도하지 말고 항의성 하러 갔는데 예. 그때도 뭐 그 당시 MBC 노동조합에서 고소 고발 당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당했죠. 네. 근데 그때도 저희들도 사실 기분은 나빴지만 방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응하지 않고 합리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네. 항의를 그 과거에도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뭐 저도 통신조회 당하고 네. 예, 저희 가족도 당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는 그때 정말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21대 때 이재명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수사 필요에 의한 기초 자료 수집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완전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게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바로 이 건물에서 2021년 12월 말에 네. 당시 이제 한국 언론인 어떤 편집인 협회와 예. 간담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프레스센터에서. 이 프레스센터에서 바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의 뭐 통신기록 조회는 수사 어떤 자료 수집으로 뭐 필수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여당 입장이라서 그랬고 지금은 야당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완전히 동일한 사안을 두고 네. 완전히 입장이 이렇게 180도 네, 정반대. 예, 네. 바뀐 것은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 뭐 지금의 어떤 입장 표명이 거짓인 것을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공수처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수사 인력도 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사 여러 가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은 예. 수십 년 동안 정해준 어떤 그런 수사했던 기본 원칙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민주당하고 이재명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민주당의 그 권리당원 3분의 1이 있는 호남에서 지금 당대표 투표율이 22.64%에 그쳤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당히 저조한 투표율이 나왔는데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지지 균열이 혹시 호남에서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한 말씀이죠. 사실 호남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치에 있어서는 반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네, 예. 20 지금 뭐 2, 3%라는 것은 뭐 정말 절대적으로 지금 호남에 있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혹은 또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그런 어떤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굉장히 지금 현재 그 경고를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경고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뭐 너무 이 전당대회가 뭐 하나만한 어떤 그런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흥미가 떨어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예.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지금 민주당이 너무 몰빵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업 리스크 때문에 다음 예. 대선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불만의 어떤 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의 경우에 최근에 또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이걸 이제 매각을 했어요. 그 삼남 김홍걸 씨가 이제 김홍걸 전 의원이죠. 이분이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을 놓고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상징적인 동교동 자택인데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각하게 냅둘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놓고도 너무 이제 이재명 위주로 당이 굴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앞으로도 또 이런저런 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동교동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은 사실은 뭐 하나 개인의 어떤 집을 넘어서 굉장히 좀 민주화했던 성지로서 여러 가지 어떤 기록과 역사적인 어떤 현장이기도 하고 특히 또 이호 여사가 유언으로 집을 매각하지 말고 이걸 잘 보존하라고 그렇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홍걸 전 의원과 또 그 형제간에도 좀 다툼이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채 세금 정리 이런 것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보통의 과거 전통적인 민주당이라면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네. 어쨌든 이걸 매각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뭐 조치를 뭐 취하도록 해야 될 텐데 뭐 조용히 있다가 어젠가요 그 건노감 저 상임 뭐 고문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주당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가신그룹에서 모임을 갖고 이게 언론에 이슈가 되니까 예. 뒤늦게서야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도 뭐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봤는데 이런 것에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과는 결이 다른 어떤 정치인이다. 그런데 뭐 잘 아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민주당은 특히 호남은 예.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유산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좀 불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최근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 협상론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 지도부가 법안을 밀어붙여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실현되지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취약계층
민생 전기료 감면을 두고도 국힘과 민주당 간의 논의 테이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2기 체제 하에서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도 예.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석에서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예. 지금 민주당이 너무 밀어붙이고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자성과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될 만한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발의만 계속 하니까. 왜냐하면 국회는 사실은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또 의견이 그 불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대한민국의 의회의 전통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합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되는 대로 먼저 합의를 진행시키고 법안을 처리를 하고 국회를 운영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특검 등의 이런 어떤 법안을 빼고 일반 법안이 현재까지 총 2,289개가 발의가 됐는데 예. 2,200개 넘게. 예. 근데 지금 현재 한 건도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잘하신 것처럼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이라든 이런 어떤 법안이 올라오는 핵심 루트를 지금 다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합의되는 법안 처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스란히 지금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그 방해가 되는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이 반영돼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예. 지금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어떤 주류와 그리고 핵심 지금 현재 지도부는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탄핵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대통령이 제2요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어떤 법안을 계속해서 강하게 들이밀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직까지는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여론이 좀 더 우세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부터 가장 뜨거웠던 이슈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 모시고 또 나눴던 이슈였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네. 임명을 놓고도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뜨거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출근 첫날에 공영방송 이사를 속전속결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그러고 바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네. 바로 또 탄핵을 당했고 네. 정지가 됐는데 이런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우파 보수 진영에 지금 영웅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선 후보에 잠재적 나와요? 대선 후보고 네. 그런데 사실 이진숙 지금 위원장이 청문회 상에도 이제 그런 어떤 당당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파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좀 호감을 끌고 있는 것 같긴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은 결국은 민주당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만든 게 추미애듯이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지금 뜨겁게 만드는 게 지금 예. 민주당의 방금 이런 압박인 것 같은데 이진숙 그 위원장이 출근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지금 한국방송공사 그리고 박문진 이사들을 결정하게 된 것이 그 이전에 김홍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이 이사들을 어떻게 이제 선임하고 그렇게 위해서 모집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략적인 이제 큰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홍일 위원장이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왔단 말이죠. 맞아요. 예. 진행이 왔고 이제 서면적으로 쭉 이제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가서 이제 정강서처럼 사인해서 그걸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압박을 이제 해서 어쨌든 곧 방송문화진흥회 즉 박문진 예. 이사들이 MBC 경영진을 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최대한 늦추도록 혹은 또 하더라도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반대를 하지 않는 예. 그런 어떤 경영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 그 방통위 공무원들이 받는 압박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열 몇 명이 떼거지로 가서 막 항의하고 하면 굉장히 부담됩니다. 예,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지금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그 내부의 어떤 뭐 내부 어떤 문제를 고발하는 뭐 그런 어떤 것도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 예. 특히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는 그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통위 부위원장을 할 정도로 예, 방통위의 속 사정을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죠. 빤하게 예.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방통위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이런 어떤 인사에 관련된 예. 인사에 관련된 문제를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가서 방통위 공무원들을 겁박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은 정말 저는 단순한 어떤 겁박을 넘어서 인사 개입 문제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장 검증까지 나섰잖아요. 현장 네. 검증까지 나섰고 그다음에 뭐 그 민주당이 뒤늦게 이진숙 위원장 탄핵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섰다. 엉터리 무고 탄핵을 멈추라. 국힘은 또 이렇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이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 공직자 7명을 겨냥해서 탄핵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전국 정말 정말 그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사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탄핵이라는 것이 사실은 헌법에 물론 규정이 돼 있지만 사실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예. 상권 분립을 취한 이유는 가장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인류가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고안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상권 분립이 미국 독립 시부터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죠. 지금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상권 분립을 하면서 결국은 사법, 입법, 행정이 결국은 이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는데 입법에 사실은 사법적 기능을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부여를 한 것이 이제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헌법의 규정에 이 탄핵은 행정각부 이상의 어떤 장이 결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이제 일어날 때 이제 탄핵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을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진숙 그 방통위 위원장 같은 경우 아니 출근한 지 뭐 이틀 만에 뭐 그 이사들 선임한 거 말고는 뭐가 있다고 그렇게 탄핵을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지금 더 정말 그 웃기는 것은 지금 이게 참 이게 웃기는 게 아니고 진짜 비극인데 지금 웃기는 것은 아니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지금 탄핵을 한다. 그렇죠. 예. 아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수사 검사를 탄핵을 하면은 결국은 그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검찰을 겁박함으로써 이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왕도 아니고 본인도 당연히 법치주의 국가에서 잘못 있으면 수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예. 이렇게 검사까지 탄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정말 무시하고 지금 민주당은 정말 그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시나리오가 또 나와요. 네, 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지연을 시켜서 헌재 기능을 마비시킬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저는 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방통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비판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5인 체제인데 2인 체제에서 뭐 지금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2인 체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 현재 방통위원들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 5인의 구성은 대통령실이 2명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인데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최민희 당시 후보를 추천해 놓고 최민희 후보자가
SK 등의 통신 사업자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통신산업협의회 직전 상근 부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방통위법에 이해관계 단체는 3년 이내 그 협회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 심사를 하는 중에 이제 본인들이 포기를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 빼고도 다른 한 사람도 추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우리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해서 그것까지도 결국 이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까지도 지금 통과를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추천을 본인들이 안 해놓고 지금 2인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탄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충분히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10월달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4분인데 그 중에 3분이 이제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헌법에도 그렇고 법률에도 그렇고 명확하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단지 직전 2018년도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민주당과 당시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예. 각각 한 명씩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3당으로 한 명 추천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누가 어떤 당이 몇 명 추천 이런 어떤 규정도 없는데 이런 그부터 해서 사실은 이제 여야가 좀 대립을 할 겁니다. 저는 빌미로 해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충분히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은 7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6명밖에 남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헌재가 사실상 열리지 마비가 않죠.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탄핵 심판이 무작정 늦어질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치가 있던 시절이어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할 때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누가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갖고도 이제 아기다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탄핵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아니 개인 어떤 고소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되면 무고로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가 있는데 예. 이 탄핵은 아무리 남용을 해도 이게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게 법적으로 탄핵한 정당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주는 그런 어떤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완 장치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